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이 내일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면서 무주가 태권도 성지로 위상을 공고히 할 전망입니다. 군산의 맨홀에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도 안전 불감증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보존회 쇄신과 심사제도 개선에 입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입니다. 무주 태권도원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국제 스포츠 거물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무주가 태권도의 성지로 위상을 공고히 할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매트 위에서 비지땀을 흘립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담금질이 한창입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날랜 몸짓을 선보이며 너도 나도 경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냅니다. I'm so excited because two of my team are going to start the competition tomorrow. I want a medal, but I don't know. 대회가 열릴 T1 경기장에서는 개막식 최종 점검이 이루어졌고 세계 태권도 연맹도 총회를 열며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기약했습니다. 무주를 찾은 선수단은 전 세계 180여 개국 1,700여 명,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 등 10여 명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주한대사 20여 명이 개막식 참석을 확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이 10년 만에 36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막식 공연에서는 농악과 무용, 판소리 합창단으로 구성된 600여 명의 출연자가 태권도의 역사를 화려한 영상과 함께 선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아마 최고의 세계대회가 되리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의 성지인 이곳 무주에서 펼쳐지는 무예의 향연에 지구 총 8천만 태권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의 한 맨홀에서 작업을 하다 실종됐던 50대 근로자가 1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안전불감증이 문제였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실종된 근로자 55살 임모 씨가 발견된 곳은 군산의 한 하수펌프장. 사고를 당한 맨홀에서 3.4km 떨어진 곳으로 오수가 바다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계류 공간에 떠올랐습니다. 실종 18시간 만입니다. 하루 앞서 사망한 58살 서모 씨와 함께 하수관을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두 사람 모두 변을 당한 겁니다. 생활 하수가 잘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민원 처리 위에 이제 맨홀 확인 과정에서 이제 작업 인부가 이 사고로 인부 2명이 모두 사망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안전보호구도 지금 하나도 한 게 없고요. 들어가기 전에 농도 추정도 한 게 없고 그거는 일단 그 현장 담당자 저희가 만나가지고 오늘 확인을 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수관거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한 뒤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업체는 안전관리에는 소홀한 채 작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립니다. 원래 계획이 없던 작업이라서 미로 판단해서 들어가요. 도내 산업 현장에서 지난해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사고는 모두 3,300여 건. 한순간의 방심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여고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부안 모 여고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진행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인성건강과와 학교교육과 감사과가 합동으로 감사팀을 꾸리고 성추행 의혹 교사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비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수행평가와 성적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학사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비위가 발견될 경우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심사위원 비리로 파행을 맞은 전주 대사슴놀이에 돌파구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보존회 쇄신과 함께 심사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는데 참가자들은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최고 권위의 판소리 명창 부문에서 심사위원 뇌물수수가 드러난 대사습놀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사습 보존회는 수습은커녕 이사장직을 놓고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대통령상이 취소되고 대회 개최도 불투명해지자 전주시가 나섰습니다. 보존회를 제외한 채 조직위를 꾸려 5월 행사를 9월로 옮겨 치르기로 했습니다. 골맞던 민낯이 드러나면서 보존회의 폐쇄성과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변이 확대되지 않는데 위에서만 경연을 해가지고 1등, 2등 해봤댔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할 일이 없어서 자체 자생력을 갖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생길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대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 선정과 심사, 운영 모두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가족이나 제자의 심사를 하지 않는 회피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제관계로 얽히고 설킨 국악계 특성상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나 청중평가 등 심사를 다변화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회의 쇄신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한 만큼 현재 보존회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심사위원 육성책을 하나 좀 마련을 해야 되고요. 또 국악인들 자체에도 조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투명하게 경연대회에 참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40년 전통의 전주 대사습놀이가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속된 가뭄과 폭염으로 피해가 확인된 논과 밭이 2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군산과 고창 55헥타르의 농경지에서 논물 마름이나 밭 시듬 현상이 추가로 접수돼 도내 전체 가뭄 피해 면적이 202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에 닭 2만 8천 마리와 돼지 90마리가 폐사해 농협 손해보험 등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신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김제시 용지면의 가뭄 피해 현장을 방문해 고구마 등 밭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면담하고 용지농협 관계자 등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도내 저수율이 크게 낮아져 농업용수 관리가 시급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10곳의 저수율이 39.9%에 그쳐 지난해에 비해 19.1%, 평년보다 14.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초에 장마 전선이 한반도 상공으로 올라오는 등 다음 달 내내 평년 수준으로 비가 내리겠다며 가뭄 피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 100명당 한 곳씩 음식점이 들어서고 미용실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등 자영업이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업에 앞서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강조하고 있지만 창업과 폐업이 수시로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한 집 건너 하나꼴인 일반 음식점 다음으로 많은 업종은 바로 이 미용실입니다. 전주 시내에만 1,500곳, 도내 전체로는 4,000곳에 달할 만큼 쉽게 창업하고 쉽게 폐업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여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손쉽잖아요. 여자 주로 상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전라북도 내 업종별 추이를 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무려 30%가 는 커피숍, 뒤이어 헬스클럽과 피부관리업 등도 10%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PC방과 일반 주점, 그리고 목욕탕 등은 업소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때 퇴직자들에게 인기였던 PC방은 최근 대형화 바람을 타면서 경험 없이 적은 자본으로 창업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힙니다. 지금 오픈하는 애들은 100대 이상, 200대, 300대 이렇게 대형으로 하니까 조그만 게 10개 주고 봤자 큰 거 2개 생기는 게 똑같은. 내수 경기는 여전히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난 1년 사이 도내 전체 자영업자의 8.7%인 2만 4천 명과 일손을 돕던 가족 종사자 4천 명도 실업자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능력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2, 3년 내 폐업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냥 무작정 준비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하는 이런 창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폐업률이 높죠. 시장 규모는 커지지 않고 경쟁자만 늘고 있는 대표적인 레드오션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지만 화재 대책은 취약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18곳에 달하지만 소방당국이 보유한 고가 사다리차의 화재 진압 사거리는 최대 25층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의 화재 진압 시설을 강화하고 헬기 등을 진화 작업에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읍시 의회는 정례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동학혁명은 3.1운동과 4.19 혁명,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지난해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열게 했다며 개헌 시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 추경안이 보름이 다 되도록 국회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똑같이 반대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도민의 뜻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의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천문조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서해안 지역의 해수면이 평소보다 상승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낚시객과 관광객들은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해안가 저지대 주차 차량은 미리 대피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에서도 가야 유적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가야사 재정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전북 지역 가야 유적의 현황과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한 가야사 복원을 통해 영호남의 화합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익산의 모 대학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30건의 몰카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몰카 구입이 용이해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며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1월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만난 20대 여제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입니다.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전주의 대표적 야간 문화 투어 프로그램인 전주문화제 야행이 열립니다. 두 번째 시간인 내일은 한옥마을 골목 투어와 함께 경기전에서 줄타기와 가곡을 선보이고 소리문화관에선 무형문화재가 검은고와 합죽선 제작을 시연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전주 야행은 문화해설사와 한옥마을을 돌며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연과 전시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연금이 서울사무소 사용 용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리모델링 중인 서울 강남 사옥의 회의실과 사무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회의실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사회를 열어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회의실 리모델링이 향후 서울 사무소 설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